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두 개를 뽑아볼 수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활동 중단 선언을 했던 유명 해커 조직 팀이 드디어 다시 9월 초부터 활동을 재개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조직팀도 물가 상승률 대비 이제 돈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활동을 재개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활동을 재개를 한다라는 점이 비트코인을 해킹 시도를 하겠다라는 점이 좀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좀 안 좋아진 이유가 뭐 이것도 하나의 재료로 저는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잠재적 앞으로 올 수 있는 규모가 큰 잠재적 악재의 요소는 미국의 법무부 가산자산 범죄 단속 전담팀을 출범하겠다. 여기 150명이 가담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전담팀이 나오는 배경은 10월 초중순 정도 때 이제 가산자산 미국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사전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가산자산 프레임워크 발표해서 소비자 보호 초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이 만약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계속해서 추가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많이 흔들릴 수는 있겠죠. 흔들린다라는 의미는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조사가 별탈 없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6개월 안에 이 전담팀도 6개월 안에 어떠한 실적을 내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오는 6개월 안에 큰 덩어리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 현재 하락률 9월 16일 기준점으로 한번 나왔던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나는 시황도 읽고 싶지 않고요, 코인 개별 이슈도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코린이 기준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80%에서 마이너스예요. 80%에서 90% 정도 안에 있으면 그래도 사볼만 하다. 그리고 마이너스 90%면 정말 싼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옵션이 또 붙죠. 특별한 코인의 개별 진짜 슈퍼급 루나처럼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 게 안 나왔다, 그냥 오로지 밀렸다, 같이 밀릴 때 같이 밀렸다, 이러면 좀 살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개별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분석을 해주세요, 저것도 분석을 해주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하나의 분석을 들어가는데 시간이 한 달 정도는, 진짜 정석으로 한다고 하면 한 달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것도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을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런 노력 없이 알트코인의 무작위성으로 돈을 태운다라는 건,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이라고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돈의 소중함을 절대 잃지 말아라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하면 약간의 욕심이 제어가 안 되는 시점도 오잖아요. 그럴 때는 저런 형태로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제가 과거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9.7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8월 코어 CPI가 주거비, 의료비 중심으로 상승폭이 좀 확대한 영향성이 좀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에 영향을 좀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금 가격 추이는 167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8월 CPI 쇼크 후의 달러화 강세에 금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 뭐 전체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너무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침체로 인한 하락세인지,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너무 높아서 하락 추이가 많이 나왔던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둘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유가는 배럴당 85.1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에너지부가 전략 비축률 재축적 가능성이 일축한 가운데 긴축 강화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 경기 둔화에 영향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미국 백악관이 가스연산 프레임워크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2의 테라나 루나 사태를 좀 막고 싶어서 SEC의 규제 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이 또 10월 초에 나오니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초긴장을 하고 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히면 박살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맘먹고 이제 조사를 할 거라고 전담팀 구성도 150명 이상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결과값이 6개월 이내 나올 것이니 이 점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넘어가겠죠. 6개월 기간까지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12월하고 1월 달에는 특별한 이슈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이런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쪽의 성향은 거의 다 쉽니다. 참고로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뭐 해킹 이런 쪽에 있는 내용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공공기관 쪽에서 뭐 12월에 뭐 이슈가 나올 것이다. 1월달에 이슈가 나올 이런 거는 진짜 특별한 이슈 아니면 안 나온다.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내년에 미국 성장률 하향 조정치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높일수록 이 경제 성장률 추이 하락했던 곡선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60% 이상들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4에서 5% 정도 더 올릴 거라는 예상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위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 불가피하다. 앞으로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올해 아시아 시장이 IPO 규모가 전세계 70%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물량은 홍콩 쪽에서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냥 우리 코인적 관점하고 생각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IPO를 해요. 그럼 아시아 안에서도 어느 쪽에 돈이 많이 쏠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질 것 같으면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다 바꿔놓는 이유가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아져 있는 이 기준금리 인상 시즌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마감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전망치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어느 위치에 있고 실업률 추이가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년의 전망치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점도표. 내년에 이제 연준이 보는 점도표가 공개가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점이 제일 많이 찍혀져 있는 쪽이 상당히 우리가 이쪽에 대부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의견이 거의 다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말에 있는 점도표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생각하는 방향성도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에서는 최저점은 아무래도 6월과 9월 부분이 가장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11월에서 12월 달에 얼마나 이제 점도표가 공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코인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도표 나오는 시점을 잘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인데, PC 실업률 추이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글로벌 기업들이 실업률을 도입을 하는 시점이 여름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는 게 가을부터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규모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겨울 시즌이 되게 되면 이제 분기가 계속 넘어갈수록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니까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은 저는 웬만하면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한 3분기 정도 때는 나와야 진짜 비로소 실업률 추이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 배경은 기업들도 이제 기업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꼬꾸라질 텐데 그것에 따른
또 결과값이 안 나오면 자기 CEO 자리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업 유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내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그 인내심이 더 필요하구나 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FOMC 5대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상폭, 점도표, 그리고 파월의 이 립서비스 그리고 경제 전망의 수정과 양적 긴축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QT도 9월 달에 상당히 2배 이상 해서 960억 달러씩 매달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 QT도 좀 더 줄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완화할 것이냐도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국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붕괴가 많이 되면 미국도 이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뭐 애플, 뭐 테슬라 다 수출 주도형 기업이죠. 네. 그 다음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 후 민코인이 40여 개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틈새 시장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죠. 저번에 채굴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조만간에 그런 채굴 부분도 분명히 밈이 한번 푹푹 찍을 겁니다. 이 코인은 여왕 서거 소식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 이 코인은 한때 3만% 정도 폭등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더 POW 코인에 관련된 내용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POW 이클 채굴자 10%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챈들러 입장에서는 소규모 채굴장들이 연합을 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 가지 조건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안 되면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더 POW 코어 팀에서 접속장애, 옴니 브릿지 취약점의 공격 탓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메인넷 출시 이후 네트워크 접속장애가 좀 발생을 했다. 일각에서는 리플레이 공격의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더의 POW도 채굴을 하려고 하는 참여자가 좀 많이 부족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또 위험 노출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이 이제 불안정성이 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었을 경우에 채굴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무법지대잖아요. 아직도 해시가 이쪽이 좀 최선성이 나오면 이쪽으로 막 쏠리고 저쪽으로 좋으면 저쪽으로 쏠리고 있는 추이니까요. 네, 어떤 댓글 를 다셨던 분이 뭐 이렇게 뭐 남겨놨습니다. 야, 너는 왜 틀린 답을 내놨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분의 글을 읽고, 저는 그 말도 저는 일리가 느껴지고요. 공감을 합니다. 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제가 뭐 틀린 답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약간은 조금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아식은 아직 이더리움 클래식 쪽에 아식으로 돌렸을 때는 수익성이 나와 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너의 주장이 좀 틀렸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누가 아식 기반으로 많이 돌립니까? 원래 이더 기반에 있는 채굴 부분은 그래픽 카드로 돌리는 비중이 훨씬 더 큰데요. 그래서 제가 놓쳤던 부분은 제가 동의는 하지만 이 내용, 제가 준비했던 이 내용이 완벽하게 다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시까지를 준비를 했으면 이런 공격을 당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저도 좀 더 자료를 보충을 했는 게 맞다.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틀리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아식은 수익성이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 POW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벌써 10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역시 국내 거래소들은 정말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4대 거래소들은 정말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빠져줄 때까지 계속 늦게 주려고 하는 그 진짜 엄청난 노력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가루가 될 때 언제 상장을 시켜줄 것인지 한번 저도 눈을 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업빗에서 이더 POW는 출금도 못 해보고 그냥 이슬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증발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준비는 한 요 정도까지 해봤는데요. 지금의 단기적으로 POW 코인들은 별로 안 좋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POW 코인들도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무래도 한동안 이런 분위기는 금리 인상 때까지는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도 이제 점도표가 어느 위치에 있을 거냐.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측에서 전담팀 내놨던 팀에서 추가적인 조사에 있는 결과값이 6개월 이내에 나올 것이니 그게 강도가 센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0월 초 중순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거 기반으로 이제 증권법 부분을 국내에서는 좀 분류를 해 놓겠다. 그 이유는 이제 부산 대체거래소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는 여전히 안 좋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 투자를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유로움 자체가 없습니다. 은퇴는 언젠가는 도래를 할 텐데 은퇴 이후에 내가 체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지 마세요. 네. 무조건 아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을 안 한 만큼, 내가 움직이지 않을 만큼 돈은 못 나오겠죠.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카이버 네트워크도 약간 포모로성으로 인해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에 또 안주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려고 좀 조짐화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좀 더 힘내보자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